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역시나 시장을 보자면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좀 가결이 될까, 표결이 될까라고 예상이 됐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플랜 B가 표결 자체가 연기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나스닥 선물지수가 1% 중반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면 코스피 200 종목들 대형주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 도곡 PB센터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항상 금요일 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하는 날 주가가 좋았던 날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장중에 주가 2,000을 넘었었죠. 하지만 오늘 살짝 아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는 삼성전자의 하락이 예상보다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을 찾아보자면은 뱅가드 펀드 청산에 따른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 미국발 악재도 있었고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담아두었던 시총이 좀 큰 IT주들, 실적이 나오는 종류, 그 다음에 또 자동차주들, 당분간 좀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대부분 IT 대형주들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에 좀 가했었던 종목, LG전자 좀 상승이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금융주와 보험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약 2주간 지수 기준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 지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내 종목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투자 전략과 유망 종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동향을 좀 되짚어보자면은 상승력이 좀 크게 나타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웅지케미칼 36.8%로 주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자회사 매각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일단 이번 주 상승 종목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계속 상승률 상위에 있었던 낙폭 과대주들 상승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낙폭 과대주들 일정 부분 상승이 나왔고요. 매기가 다른 업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위로는 에이블 CNC 화장품주죠. 화장품 중에 이제 코스피 200에 유일하게 편입된 종목이고요.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있었고요. 3위 현대엘리베이터. 지난주에도 상승률 상위에 있던 종목으로서 지분 싸움으로 4위에 올랐고요. 또 SBS는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좀 하락세가 크게 나왔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죠? 예,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전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락률이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27.7%. 굉장히 말이 많은 종목입니다. 유증 물량 일단 사정 매도로 큰 하락을 겪었고요. 한솔테크닉스가 이제 하락률 2위에 올랐는데요. 마이너스 11.97%. 상승률 상위에 오르던가 하락률 상위에 오르던가 굉장히 코스피 200 중에서 화끈한 종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단기에 올라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으로 하락을 좀 겪었습니다. 3위에는 NC소프트 마이너스 10.6% 업황 부진에 따른 하락이 있었고요. 종근당 마이너스 9.3% 외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NHN 마이너스 9.2% 기간 매도로 하락률 5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수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가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또 틈새 전략으로 삼아서 한 주를 마련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선이 끝나면서 국내 증시 모든 이벤트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2012년도 증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장 움직임을 보시면 약간 힌트가 나옵니다. 새로운 정책 기대감에 따른 종목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업종이죠. 건설주, 금융주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낙폭 과대주 중에 그동안에 가장 좀 상승률이 약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낙폭 과대주들 다들 실적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도 유난히 더 실적 기대감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정책 기대감과 낙폭 과대라는 두 가지 부분이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낙폭 과대 반등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화학주와 조선주의 경우 저점 대비 약 30에서 4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설과 금융 같은 경우에는 20% 내외의 상승으로 1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 출범 주목받을 테마로는 정부 3.0가 콘텐츠 육성, 복지,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 낭북 경협, 벤처펀드 부활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일단 정책 3.0 테마로서는 KT와 하이닉스가 있고요.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이 있습니다. 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롯데쇼핑이 있고요. 낭북경협 관련해서는 남해화학, SOC, 그러니까 즉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관련해서는 건설 건자재 폐기물 처리 기업과 두산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과 업종들 다음 한 주간 공략으로 좀 해보신다면은 시장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쭉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제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낙폭 과대주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죠? 오늘은 GS건설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현대건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같은 업종 내 상방된 종목 GS건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호실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면은 GS건설은 아직 업종 내에서 가장 의문점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낙폭이 큰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인데요. 일단 제 투자 원칙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으로 주간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요. 착공이 지연되었던 4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내년 이후부터 착공 예정으로 2014년도 하반기 이후에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정유 플랜트 중심으로 최근 견조한 해외 수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정유 플랜트를 총 100억 불 이상 수주를 하면서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정유 플랜트 수행 경험이 풍부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유국 NOC 중심의 정유 플랜트 발주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사에 유리한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약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좀 대응을 하시고 네. 짧은 그림으로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좀 상승 탄력이 적었던 GS건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KB투자증권 도곡PB센터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